이단 신천지가 시설 폐쇄 명령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과 잇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자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이중구를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돕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기아대책이 개관한 봄비 살롱을 취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사료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구 시내 신천지 센터들이 코로나로 인한 폐쇄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잇따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등 재정적인 타격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져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교도 이탈과 재정적인 어려움 등 위기에 직면한 이단 신천지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보센터. 총 2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강의실 2개와 소그룹 모임 장소 등이 갖춰져 위장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지만 지난달 철거됐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곳곳에선 신천지가 선교센터와 복음방 등으로 사용하던 시설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설 폐쇄 명령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임대료 등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철거를 했다는 것에 되게 놀라셨어요. 사실 전도의 핵심이 센터고 위장의 핵심이 센터인데 그거를 자신들이 없앴다는 게 중무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도 1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게. 신천지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제기한 1,000억 원대의 소송은 총 보유 재산이 5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신천지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가 최근 교도들에게 각종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을 요구한 건 어제와 오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소송 비용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도부가 신천지의 종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금전적인 요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천지는 교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만희 교주는 계속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구속되고 정부에서 신천지를 폐쇄하더라도 남은 교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도 구속될 수 있고 집화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중진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죄가 없는데도 보니까 분위기상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먼저 내부 단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네. 야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단 전문가들은 교도수 30만에 육박하던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 10만 명을 겨우 웃도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를 이탈한 교도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해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배우자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미혼모들은 육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생겨 관심을 모읍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기아대책이 개관한 봄비 살롱인데요. 한아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공방. 정성스레 제품을 상자에 담고 포장하는 손길이 눈에 띕니다. 모두 봄빛 살롱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입니다. 봄빛 살롱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비의 첫 글자 봄과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비즈니스의 비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혼모 자립지원센터 봄빛 살롱이 문을 연 건 지난 6월. 육아를 병행하느라 전업근무가 어려운 미혼모들은 각자 작업이 가능한 시간에 이곳을 찾아 비누, 디퓨저 등 수공예품을 제작합니다. 이들은 집과 분리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생겨 좋다고 말합니다. 그 엄마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자기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 공간도 없고요. 근데 봄빛 살롱이 생김으로 해서 이 공간에서 엄마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고 또 자기 제품을 직접 작업해서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실제로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은 자격증 취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봄빛 살롱에선 상담을 통해 가죽공예, 아로마 테라피스트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제작과 판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완성된 제품은 기아대책의 행복한 나눔 매장을 통해 판매됩니다. 판로가 확보되다 보니 부담 없이 제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아대책은 미혼모 개개인이 1인 사업자로 우뚝 서는 것을 넘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그 봄빛 살롱 내에서 또 다른 그 분야의 이 수공예 분야에 같은 분야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혼모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가르치고 같이 또 섬기고 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지역 사회의 나눔 실천 활동가로 설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이 공간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부가 지난 74년간 발행해온 신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 전환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공부와 한국장로교 역사학회가 공동 주최한 아카이브 학술 세미나에선 수십 년간 취재 보도한 한국기독교 자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조명됐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기독교 언론의 기사 하나하나가 바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귀중한 사료들이라며 결코 잊혀지거나 잃어버려선 안 될 소중한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공부 안홍철 사장은 디지털 아카이브란 세월의 풍상에 훼손되고 소실 우려가 있는 자료를 복원해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이 시대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이 한 달 가까이 내린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하자 세계 최대 댐이라 부르는 산샤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위를 낮추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지난 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하자 세계 최대 댐이라 부르는 산샤댐의 수문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후베일보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산샤댐은 지난 29일부터 댐 하단에 있는 2개의 방류구를 열어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최대 4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이 밀려들었기 때문인데 산샤댐은 초당 최대 3만 4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내보내면서 수위를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 당국은 폭우 경보로 중국 남부 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샤댐 덕분에 대규모 홍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레피블리크 앙마르슈가 사실상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선 투표 직후 실시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제3의 도시인 리옹에서 녹색당 그레고리 두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으며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도 사회당 녹색당 연합 후보인 미셸 리비올라가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또 사회당 후보로 녹색당 지지를 받은 이달고 파리 시장은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해 예비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필리프 국왕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식민통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명은 미국 백인 경찰관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가 확산되면서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커진 데 나온 겁니다. 필리프 국왕은 독립 60주년을 맞아 펠릭스 치세케티 민주콩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며 그 고통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로 인해 되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여름 보너스를 지급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0일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8만 엔, 우리 돈으로 약 76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기말 근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 지급되는 겁니다. 이에 국민들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보너스 잔치를 벌인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 특별지위를 보장해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500명의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전국 42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들과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사립대학 학생에겐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겐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만 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1일 열린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을 내세우며 인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수출 실적이 5월보다 호전된 데는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면서 7월 수출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 등 감염 전파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나 인터넷 도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 수칙이나 보안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기업 250곳이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 1차로 선정된 98곳을 포함해 최근 빅3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곳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된 250개 기업에 앞으로 3년간 한 곳당 최대 12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13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양심장병원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병원 설립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건축 자재에 대한 대북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와 연세의료원은 평양심장병원 공사를 재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남북 관계 화해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105회 정기총회를 1박 2일로 축소해 진행하는 방안을 규칙부에 청원했습니다. 규칙부는 7일 총회 임원과 노회장들의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또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축소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식사와 숙박도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가 주관한 제5회 백석미디어 페스티벌이 제주국제대학교에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 작품전에는 전현직 작가, 국내 8개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작품 10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 중 12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상식에선 백석예대 학생과 교수가 학생부 대상과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석예대 이기호 교수는 앞으로도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전시 경험을 쌓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키트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40개 신학교가 소속된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새 회장에 김선배 침례신학대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선배 신임 회장은 신학대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며 회원대학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신대협은 수석 부회장으로 권용근 영남신학대 총장을, 부회장으론 김윤희 횃불 트리니티대 총장,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TV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